우리 몸은 70% 이상이 이 혈액이나 체액으로 차 있는 바로 수중 환경입니다. 그래서 봉합사로 봉합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드디어 그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흉터가 나지 않는 그런 피부 접착제를 개발했고요. 몸 안에서 이런 연약한 장기를 붙일 수 있는 수중 접착제도 개발을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차영준입니다. 저는 생명공학을 연구하고 있는 공학자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자연, 생물, 모방, 그리고 우리의 행복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자연입니다. 아주 아름답고 편안하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런 모습만 과연 있을까요? 아니죠. 매우 춥고 아주 뜨겁고 빛도 전혀 없는 그런 환경도 자연에는 있습니다. 하지만 생물들은 이렇게 생존할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환경에서도 당당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한 굉장히 유명한 얘기가 있죠. 생물이 자연에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가장 강한 것이 아니고 가장 똑똑한 것도 아니고요. 바로 자연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연에 존재하는 그런 생물들은 이런 자연 환경에서 가장 잘 적응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생물들은 30억 년 이상 지구에 존재하면서 그 환경 변화에서 적응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자연에서 존재하는 생물들을 모방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그런 물질들이나 소재, 기술들을 개발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자연 모사 또는 생물 모방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모방이 과연 가능할까요? 크게 두 가지 모방이 가능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생물의 형태나 구조를 모방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생물을 구성하는 성분인 물질을 모방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 형태나 구조를 모방하는 예는 생각보다 우리 주위에 예가 많습니다. 우리가 물방울이 붙지 않고 또르르 흘러내리는 그런 연잎 표면이 있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모방을 하면은 비만 오거나 아니면 우리가 물을 뿌려주면은 더러움이 함께 씻어져 내려가는 그런 자기정화 표면을 만들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상어의 피부 표면을 모방해서 전신 수영복을 만든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구조나 형태를 모방하는 것에 비해서 구성 물질을 모방하는 것은 생각보다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가 구성 물질을 제대로 모방하기에는 아주 어려움이 많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자연에서 가장 강한 소재로 알려져 있는 거미 실크입니다. 아주 오랫동안 많은 노력들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을 만큼의 그런 물성이 아직 구현이 안 되고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양도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아직은 없습니다. 제가 주로 관심 있는 대상은 이 바다에 있는 생물입니다. 그 이유는 이 바다가 이 지구의 전체 표면의 71%를 차지하는 아주 엄청난 공간이고요. 또한 지구 생물종의 전체의 80%가 존재하는 커다란 생물 다양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제가 관심 있는 그 대상이 바로 이 생체 내에 사용하는 이 소재인데요. 우리 바다의 환경이 우리 인체 환경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바다에서 작동하는 것이 우리 인체 내에서 작동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제가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지구 온난화의 주범으로 이산화탄소 생각하고 있고 이 이산화탄소를 우리가 저감하려는 노력을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현재 우리 사람들의 그 경제 활동이 이 자연의 이 관리 능력을 벗어났기 때문에 이런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생긴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연 관리 능력을 잘 모방을 하면은 우리에게 필요한 기술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식물이 하는 그 광합성이라는 것이 바로 자연이 하는 이산화탄소 관리 방법입니다. 그런데 이 광합성보다도 사실은 이산화탄소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혹시 뭔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바다를 이용하는 것이고요. 예를 들어서 바다가 원래 이제 바닷물 자체에다가 이산화탄소를 녹여서 저장하는 기능도 하지만 이 바다에는 아주 많은 생물들이 이산화탄소를 직접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조개와 같은 해양 생물들의 껍데기가 되겠습니다. 이 껍데기는 이산화탄소가 이 탄산칼슘이라는 이 무기물로 변한 형태가 되겠고요. 그런데 이게 이산화탄소가 자연적으로 물에 녹으려면은 아주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해양 생물들은 아주 특별한
효소 촉매를 가지고 이 이산화탄소를 1000만 배 더 빨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러한 해양 생물들의 이 효율적인 이산화탄소 활용 전략을 우리가 잘 모방을 하면은 이 지구 온난화의 주범인 이산화탄소를 저감하면서도 자원화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새로운 그리고 친환경적인 기술을 개발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에게는 별명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나요? 혹시 조사를 하고 오신 건 아니죠? 예. 제 별명은 좀 저렴하긴 한데 홍합 박사라고 부릅니다. 그 이유는 제가 오랫동안 모방의 대상으로 했던 것이 바로 이 홍합이고요. 여러분들이 홍합은 아마 이 식당에 가시면은 아마 자주 접할 수 있는 아주 흔하고 값싼 해산물입니다. 하지만 홍합은 굉장히 특별한 초능력을 가지고 있죠. 혹시 뭔지 아세요? 바로 바다의 바위 등에 아주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손으로 떼려고 하지만은 굉장히 단단하게 붙어 있기 때문에 손으로 떼기는 거의 불가능하죠. 이 홍합이 이렇게 단단하게 붙을 수 있는 능력은 바로 그 홍합이 만들어내는 특수한 수중 접착제 때문입니다. 저는 이 홍합의 이 슈퍼파워를 모방해서 이 접착제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 접착제는 그러면 어디에 활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아프기도 하고 다치기도 하고 또 아파서 병원에 가서 수술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경우에 이제 다친 부분이나 아니면은 우리가 수술 후에 이 절개된 부분을 접합을 해야 되죠. 그때 접합 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수술실이라고 하는 봉합사입니다. 이 봉합사는 이 조직을 직접 꿰는 그런 접합 방법이기 때문에 영구적인 흉터가 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피부는 흉터가 나더라도 조금 미관상 안 좋을 뿐이지 살아가는 데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우리 몸 안에 있어요. 우리 몸은 70% 이상이 이 혈액이나 체액으로 차 있는 바로 수중 환경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많은 장기들이 굉장히 연약하고 움직임이 많습니다. 그래서 봉합사로 봉합하는 것이 굉장히 한계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봉합사로 꿰매다가 이게 찢어지거나 아니면은 체액이 유출되는 경우에 이게 세균 감염이 되고 최악의 경우는 이것이 사망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봉합사보다는 접착제를 이용한 것이 우리 몸에서는 사실 더 이상적입니다. 그래서 접착제를 사용하면은 우리가 이런 흉터도 없앨 수 있고 또 찢어지는 것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요. 또 체액이 유출되는 것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까지도 우리 몸 안에서 안전하면서도 충분한 조직 접착력을 가지는 그런 의료 접착제가 전 세계적으로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자들의 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우리가 몸 안에 사용할 수 있는 의료 접착제가 꼭 구현이 되어야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이 수중 접착제, 홍합이 만드는 수중 접착제가 이제 단백질로 이루어졌다는 것이 한 40년 전쯤에 처음 밝혀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단백질 접착제를 잘 모방해서 구현한다 그러면은 아마 가장 이상적이고 그리고 가장 혁신적인 의료 접착제가 될 것입니다. 저희는 2000년대 초반부터 이런 홍합 접착 단백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공학자이기 때문에 실제 적용을 염두에 두고 주로 연구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연구를 시작하면서 바로 벽에 부딪힙니다. 혹시 어떤 건지 아시겠습니까? 바로 소재의 양산 문제였습니다. 우리가 실생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이제 충분한 양의 소재를 얻는 것이 아주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있는 홍합으로부터 이 접착 단백질을 직접 뽑아내기 위해서는 고작 1g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10,000마리의 엄청난 양의 홍합이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생산 단가도 비싸고요. 현재 1g에 8천만 원 이상의 고가로 그것도 연구 시약용으로만 팔리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지금 접착 단백질을 홍합에서 직접 뽑아내는 방법은 대량 확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이 실생활 적용을 위해서 접착 소재를 대량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술을 우선적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연구 초기에는 저희 생각대로 연구가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기존 연구자들이 진행했던 같은 대상, 같은 방법을 저희들이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기 때문이죠. 이러한 따라가는 연구는 결국 저도 실패를 했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이것밖에 안 되나.
그리고 굉장히 많이 실망했죠. 그리고 '아 남들도 다 실패하는데 뭐 우리라고 뭐 성공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우리 사실 위로 아닌 위로도 어 했습니다. 하지만 이 연구도 인생과 비슷합니다. 스트레이트 포워드한 것만 있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다시 한번 힘을 내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정부에서 저희 연구를 굉장히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로 인정을 해 주어서 아주 꾸준한 연구비를 지원을 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연구자들 중에서는 이 연구비를 확보를 하지 못해 가지고 자기가 하고 싶은 연구들을 중단해야 되는 경우도 많은데 저희들은 굉장히 운이 좋았던 거죠. 실패를 교훈으로 저희들이 깨달았던 거는 자연을 모방하지만 있는 그대로가 아니라 어떤 목적에 따라서는 살짝 변형도 하고 어떤 재설계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사용한 방법은 이 홍합이 만드는 접착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규명해서 저희들이 나름대로 재설계를 하고 그 재설계된 유전 정보를 미생물에 넣고 그 미생물을 대량 배양해서 소재를 얻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저희들이 세계에서 처음으로 그리고 지금까지도 유일하게 대량 확보가 가능한 원천 소재를 저희들이 얻을 수 있었습니다. 드디어 그동안 아무도 풀지 못했던 이런 소재의 양산 문제를 저희들이 해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희가 유전 정보를 규명하기 위해서 이 포항에 죽도 시장이라는 어시장이 있는데요. 거기서 아침마다 홍합을 사다가 그 발을 분리하고 분쇄 작업을 많이 했던 두 명의 대학원생이 너무 홍합의 이 비린내를 너무 많이 맡아 가지고 둘 다 교수가 되었는데 지금까지도 이 홍합을 먹지 않는 그런 우픈 사연도 있습니다. 이후 많은 임상 의사들과 협력을 통해서 저희는 다양한 의료적인 연구를 성공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봉합사로 완전 대체할 수 있고 그리고 흉터가 나지 않는 그런 피부 접착제를 개발했고요. 또 부러진 뼈를 붙일 수 있는 뼈 접착제를 개발했습니다. 또한 우리 절개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 바로 몸 안에서 물이 많은 환경에서 이런 연약한 장기를 붙일 수 있는 수중 접착제도 개발을 했습니다. 더 나아가서 저희가 암이라든가 심근경색 또는 이 관절염 치료에 필요한 어떤 약물을 전달하기 위한 어떤 국소적인 전달체로 활용할 수 있는 것도 저희들이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창업을 통해서 실제 저희들이 확보한 이런 원천 소재를 기반으로 한 이 의료 접착제 기술 사업화를 현재 충실히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만간에 저희들이 임상 평가를 끝내고 그것이 실생활에 사용하게 된다면은 아마 아픈 환자들에게 행복을 접합할 수 있는 아마 놀라운 제품이 될 것으로 커다란 기대를 저희들은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는 아주 기쁜 소식을 하나 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이 원천 소재 기술은 10여 년 전에 이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되었던 성과입니다. 최근 들어서 10년이 경과된 우수성과를 한 400건을 추렸고요. 그것도 그 400건을 심도 있게 추적한 이후에 실제 현장에서 연구 현장에서 더 발전해 가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우수성과 10선을 최종 선정한 바가 있습니다. 영광스럽게도 이제 저희 연구가 거기에 포함된 거죠. 그동안의 저희 연구 노력이 인정받는 것 같아 매우 기뻤습니다. 제가 30년 정도의 이 생명공학 연구 생활을 통해서 배운 것은 자연에서 나온 것보다 더 우수한 이 인공적인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자연을 제대로 모방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제가 지금까지 했던 이 홍합 모방 연구도 굉장히 오랫동안 연구를 해왔지만 제 생각에는 지금까지도 한 50에서 60% 정도만 모방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100% 모방을 위한 지속적인 연구 노력이 더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지속적으로 해결해야 할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두된 새롭게 해결해야 할 인류의 난제들을 풀 수 있는 이런 힌트와 솔루션은 바로 우리 자연에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자연은 우리의 스승입니다. 지금까지 차영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